여기,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횡보 비슷하게 했다가 올라가서 또 횡보 비슷하게 했다가 올라가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트렌드선을 한번 열어보면 어떠세요? 보시기에 4일선도 올라가고 있고 2일 트렌드선도 올라가고 있는데 2일 트렌드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즉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XRP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XRP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핑크선의 고야 라인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횡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살짝쿵 보면 네, 기울기가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은 기울기가 좀 완만한 편이죠. 그래도 4일 추세선보다는 2일 추세선이 약간 기울기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간 모습 보이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코인이 있으실까요? 지금 9시 3분이고요. 2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IMX라는 코인을 롱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기울기, 핑크색 기울기선 이렇게 평행하다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렌드를 살짝 볼까요?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2일선 하단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고야 라인 뚫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 요 정도 선에서 여기 수평선에서 진입을 해서 고야 라인까지 4%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수익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IMX 제가 헷갈렸는데 IMX는 수익을 그렇게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IMX를 제가 안 걸어놨어요. TP를 안 걸어놔서 14% 수익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수익을 내고 GMX인가? 방금 매매했던 건 GMX 매매를 했군요. 요게 한 2시간 걸렸어요. 요쯤 들어가서 요 수평선 요쯤 들어가서 여기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근데 이렇게 들어갔던 게 요즘에 저희 하이레벨 리더와 강사들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그 차트를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5분 기다리면서 슬쩍 차트를 살펴봤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1학년 교과서 네, 보이시죠? 처음에 매매를 시작하실 때 무서워서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방법으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면은요. 데모 트레이딩으로 뭐 내 돈도 안 거는 거 재미없어요 하시지만은요. 요 100번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아이오님들이 거래소에 있는 차트만 보고서 20번을 거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18번은 지고요. 2번 정도 이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많이 연습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마트 차트에 L과 S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연습이 많이 되면은 승률이 올라가지만은요. 연습이 많이 안 되면 승률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매매이다 보니까 20번 매매를 하면 10번 정도 이기고 10번 정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의 시드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똔똔이 되는 거죠. 똔똔, 쌤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과 SR이라는 바이에 사서 셀을 파는 거, 그리고 트렌드 라인 밑에서 바이와 겹치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승률이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즉, 20번 거래하면 14번 이기고 6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로는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0번은 스마트 차트의 L과 S 시그널,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그리고 SR 버튼을 사용하여서 거래를 하면은 승률이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20번 중에서 한 17번을 이기고 3번을 져요. 그러다 보니 토탈로 보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죠. 그리고 5번째, 20회 매매를 하시는데 이때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기능을 합쳐서 거래를 하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으신데 그 체크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진짜 정확한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니까요. 승률이 100%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저희는 현물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의 시드가 있다라고 치면 50%는 현물을 매수하시는데요. 세 종목 정도 매수를 하면 좋아요. 비트코인, XRP,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4년에 한 번 매매하시는 종목이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요. 현물을 사고 팔 거예요. 현물을 매매할 건데 월에 3회 정도 매매를 할 겁니다. 네, 월에 3회 정도 매매를 할 것이고요. 20%는요. 단타를 할 거예요. 요것도 동일합니다. 요 30%로는 현물을 사고 여기 20%는 단타를 하는데 저희가 현물을 매수해서 매도를 해요. 그쵸?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도가 끝나고 나면은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캔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 쳐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하려면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는 요 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때 선물로 레버리지는 1을 사용하고 숏을 하는 겁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우리 알죠?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현물은 선물의 롱과 같다, 같지 않다.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채팅이나 이렇게 답을 한번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선물의 롱, 요 매매하는 방법은 현물과 같다, 다르다.
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으시니까. 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데요. 어떤 게 다르냐면 현물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매도해요. 선물의 롱은요. 낮은 가격에 오픈해서 높은 가격에 클로즈해요. 이러니까 보시면은 요렇게 하는 방법을 보면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다른 게 있죠. 어떻게? 여기 선물은 강제 청산가가 있죠. 즉,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가 되면 내가 걸었던 증거금을 그대로 다 가져가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죠. 현물은요, 내가 들어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어도 개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게 틀리다. 선물은 내가 매매할 때 걸었던 증거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현물은 개수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매매를 해서 99번 수익을 냈는데요. 한 번을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 100%가 되면서 내 시드가 다 날아갔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현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왜 우리 강사님들은 선물 매매 방법을 알려주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물 매매에서 숏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숏은 낮은 가격에 반대죠. 자, 숏은 높은 가격에 오픈을 해서요. 낮은 가격에 클로즈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에 사서 여기에다가 하는 요 반대 방향 매매를 하는데요. 이런 매매는 현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기간 동안 즉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 숏을 가지고서 하면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위험하지 않게 한 배로 하게 되면 강제청산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저점과 고점이 분석이 되면은 이 숏 기능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점과 고점은 어디서 분석하냐면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스코어 차트를 이용해서 저점과 고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코어 차트를 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코어 차트에서 하늘색 선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 선은 보시지 않고요. 하늘색 선만 보시면 돼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릴 수 있으나 지금 줌 미팅으로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방법론적으로다가 하늘색 선과 빨간색 선 중에서 하늘색 선만 본다. 그러면 지금 있는 차트에서 하늘색 선으로 가장 낮은 가격은 요 가격 맞나요? 여기 점이 이렇게 진해진 거. 요 위치가 혹시 제일 낮은 가격 맞나요? 보시면은 네, 제일 낮은 가격인 걸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가격은 어디인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닿네요. 요 가격 89,000. 89,000이 이렇게 높네요.
이렇게 보시고 요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읽냐? 그러면 여기 가격을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요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를 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가격을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5,000과 86,000 사이에 있네요. 그렇다면 맨날 전화했잖아. 전화하니까는 왜 아, 오디오가 매번 그러니까 우리 켜질까요? 아, 넘어가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되지? 언니 대화 잠시만요.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니 그때 폰을 달고 아, 잠시만요. 오, 당황스럽네. 치라는 게 아이고 나 어느 분이시지? 아, 참. 네. 누가 도와주셨나 봐요. 감사해요. 아닌가요? 아직도 소리가 들리네. 잠시만요. 제가 전체 음속으로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음소거 한번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요거를 딱 찍게 되면 제일 낮은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상의 선을 그었다고 치고 여기 85,000과 86,00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85,4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랑 비슷한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빨간색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한번 보면 85,138이니까 여기는 85,2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상치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적은 거는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오전 10시쯤에 적고 있어요. 요 적는 시간이 조금 일정해야 그 고점과 저점이 분석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 부분을 다시 일주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요. 요 부분을 일주로 바꾸고 여기에서도 제가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또 하늘색 선을 보면 제일 낮은 자리는 여기고요.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88,000에서 9만 사이니까 89,100 아니면 89,000 중간쯤 되니까요. 그렇게 읽으시고 여기가 이렇게 아래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요거와 비슷한 선에 만나는 빨간색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요 정도 가격. 그러면 요 가격을 그대로 읽으시는 방법도 있고 요쪽에 요 위치를 어느 정도 보시고서 읽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83,200.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높은 곳은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에도 가격이 나와 있지만 가격은 밑에 있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가격이기 때문에 요 하늘색 선 위치의 가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 88,800 또는 89,000 이렇게 예측치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3주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죠. 제일 낮은 가격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가격은 여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점보다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 버렸죠. 3주 예측치보다 지금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값을 7만 한 3천 정도, 7만 3천 요 정도 위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현재는 더 올라갔음.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적은 게 정리가 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2일 차트, 1주 차트, 3주 차트고 제 나름대로는 항상 작성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30분으로 일정하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파악했던 저점과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뭐냐면 셀 바이선에서 2일 차트의 저점과 고점과 비슷한 가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3번 SR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저점과 고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셀은 셀 1부터 6까지 같은 가격이니까 88,85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점은요. 제가 작성했던 그 시대의 저점은 85,100이니까 85,100이랑 가까운 거를 찾으면은 네, 바이원 86327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2를 아침에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83,900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88,500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고 오늘 저점과 고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저점과 고점을 분석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73,000 이 3주차의 저점이고 1주와 2일 차트가 83,900이에요. 그래서 83,900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86,400까지는 올라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86,400에서 가까운 가격을 찾으니까 셀포 가격이 87,621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후 9시 1분에 어제 비트코인의 저점과 고점이 어땠는지를 실제 가격을 넣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87,427원에 숏을 걸어놨었거든요. 그때 캔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숏으로 1배로 내려가는 것을 수익을 내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숏을 걸었는데 88,466까지 올라오면서 숏이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려갔을 때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물 매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의 저점인 85,100 그리고 83,900 그 사이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은 1시간 차트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9시. 자, 여기가 9시 캔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게 9시 때 떨어졌네요. 87,071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야 라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그러니까 고점으로 분석되는 자리에서 숏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가 공구시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어제 들어갔던 숏을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여기서 오픈을 해서 여기에서 클로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88,900 우리가 분석했던 가격보다 다시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숏을 오픈을 해서 여기 고야 라인 요 정도 고야 라인에서 클로즈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1배수로 숏 진입을 해서 클로즈를 했고 여기에서 숏 진입을 해서 여기 고야 라인에서 클로즈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왜 요때는 여기에서 하고 요때는 여기에서 했나요? 둘 다 고야 라인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숏으로 진입을 했다가 오후 9시가 됐을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그냥 9시 가격에 클로즈를 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매매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했던 고점 근처의 가격이 가길래 다시 숏을 오픈을 해서 고야 라인에 1차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뭐 50% 클로즈를 하고 50%는 바이원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고야 라인에서 100% 이렇게 익절을 하시면서 매매를 끝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진입 방법과 익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알려드렸냐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10일 날, 그러니까 4월 10일이 목요일이니까 4월 8일인가요? 7일인가 월요일 날 비트코인이 최저를 찍었어요. 그때 XRP도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때 저점 분석했던 그 가격에 들어가서 이재야님은 현물로 일주일 만에 95%의 수익을 냈고요. 저는 선물로 롱 버전을 들어가고 숏 버전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불안하니까 잘라 먹기로 했어요. 짤먹. 그러다 보니 8%, 3%, 10%, 3% 이렇게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아이오님들은 어떤 방식이 좋은가요? 마음 편하게 현물로 사서 쭉 들고 있는 방식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게 선물로 들어가서 짧게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게 좋으신가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수익이 큰 걸로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현물 매매를 했습니다. 3월 25일 날 320개의 XRP를요, 2.4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774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4월 7일 월요일 날 저점 분석한 가격까지 내려가서 1.898달러에 샀더니 407개로 개수가 늘었어요. 즉 87개의 개수가 늘면서 수익은 27.5%가 났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바이낸스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한번 했어요. 제가 거래소별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352개의 XRP를 2.4달러에 매도를 했더니 851달러였어요. 그거를 4월 7일 날 1.904달러에 샀어요. 그랬더니 447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95개 XRP가 늘어서 수익은 26.98%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거를요, 어떻게 했냐면 446개를 2.04달러에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46개가 늘어나는데 여기 전체가 851달러였잖아요. 여기 851달러였죠. 447개니까 요거를요. 446개를 2.4달러에다가 팔아서 909달러가 됐어요. 달러로는 50달러가 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909달러만큼 매수를 할 건데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면 1.7달러 또는 1.6달러, 1.5달러, 1.0달러. 여기가 이제 모닝 브리핑에 나오는 꼬리잡기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저점으로 분석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지금 분할 매수를 다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걸어두는 이유는요. 저는 어차피 한 달에 두세 번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이렇게 크잖아요. 30% 정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어요. 마음 편하게 현물로 해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마음 불편하게 선물로 잘게 쪼개가지고 짤먹짤먹하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선물 매매가 승률이 100%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익은요 비슷해요. 선물 매매가 훨씬 더 많이 벌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딱 매매를 하겠어.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에겐 큰 돈이니까 나는 마음 편하게 현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재 야요님처럼은 아니지만 3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나요? 선물로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넣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꾸 시드를 쪼개게 돼요. 혹시라도 강제청산을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XRP 4월 8일부터 일주일 이렇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이렇게 분석했고 세 번째 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된 거를 한 번에 쭉 놓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RP가 보시면은요. 여기 2.02부터 2.04, 즉 저점이 계속 올라간 거 보이세요? 저점은 계속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2.27부터 2.1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폭이 좁아진 거고 저점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XRP는 횡보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 EX 차트에서 트렌드로 한번 보시게 되면 XRP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에 트렌드선을 이렇게 걸어서 보시면 기울기가 지금은 살짝 올라갔지만 지난주에는 4일 추세선, 하얀색 추세선이 약간 수평과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렇게 좀 횡보를 한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횡보를 할 때는 횡보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횡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 우리는 네. 요쯤 들어가서 1배수로 슉 들어가 가지고요. 요쯤 클로즈를 하는 방식을 하셔도 되겠죠. 횡보를 한다면. 그런데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배수로 들어가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손절을 한다고 해도요. 크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배수를 쓰게 되면은 100달러로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레버리지가 쓰여지면서 마이너스 30%니까 30달러를 가져가요. 근데 1배이고 100달러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0%로 인식해서 10달러만 가져가요. 레버리지 1배수를 쓰게 되면 방향이 달려졌을 때는 조금 덜 내고요. 방향이 맞게 들어가도 조금 덜 벌죠.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씩 쌓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잃지 않고 계속 벌면은요. 이만큼 내가 벌게 되는데 이렇게 3배수로 크게 벌었다가 한번 휙 다 잃어버리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배수, 숏만 1배수를 쓰시고요. 롱 버전을 쓰고 싶을 때는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두 가지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데모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OKX 데모 버전이에요. OKX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매도 데모 버전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빙엑스는요. 선물,
선물 버전에서만 데모 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데모 버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쓰기 낫죠. 3배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3배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2%, 18%, 쫄려. 그러니까 1배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빙X는 3배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KX에서는 실제적으로 1배수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화면이 가로 세로 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돼요. 저희가 XRP를 받는데 실제 가격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시죠? 실제 가격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여기 EX 차트의 트레이딩 뷰를 가가지고요. 여기를 일날, 네, 일봉으로 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움직이는 캔들이에요. 여기는 오늘 캔들이에요. 오늘. 그러면 어제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분석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요. 위에 저가, 고가가 나오죠. 그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갖다 대고 읽으시면은 고가는 2.14, 저가는 2.05였어요. 어제 2.14, 2.05.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2.14, 2.05 이렇게 실제 가격을 적어놓고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셀2에 매도를 걸어놨다면 셀2 가격이 2.125인데 실제 가격이 2.14까지 올라갔으니까 매도가 됐죠. 그 다음에 2.03에다가 매수를 걸어놨으면은 2.05까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04에는 매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실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고 스코어 차트가 분석한 저점과 고점이 그날 잘 맞는지를 보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2까지 안 기다리고 셀2와 바이2 사이에 있는 고야 라인에서 매수를 할래라고 했으면은 매수가 됐을 확률이 또 있겠죠. 핑크색 선은 요 중간에 위치하니까. 혹시 요거 이해가 잘 안 가실까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여기가 고야 라인이에요. 뭐 여기가 고야 라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여기 맨 위에 가격이 2.14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저는 매도를 여기 2.12에다가 걸어둔 거예요. 셀2에다가 나 여기에 클로즈 할게 또는 매도할게. 이렇게 걸어놨더니 여기에서 팔렸어요. 2.14 올라갔으니까 팔렸고요. 캔들이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살려고 여기 이쪽에다가 2.03에다가 매수를 하려고 걸어놓고 오픈하려고 걸어놨는데요. 2.05까지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2.05. 그러면은 체결이 안 됐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격을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밑에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살 수도 있고 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에 진입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고야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야 라인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진입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에 진입해서 우리 고점 분석했던 여기에다가 파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저점까지 안 내려가는 경우에는 저점보다 위에서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공간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 어간에 진입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죠. 이틀, 2일 추세니까요. 2일 동안의 예측치니까요. 만약에 오늘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도가 안 되고 다음날 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매매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 매매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님들도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과 고점 분석은요,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일주일치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요거를 노트에다가 쭉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 한 3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나는 한 5개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3종목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스코어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저점과 고점을 분석을 해서 현물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현물 매매만 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선물 매매의 숍 방식을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 1을 이용해서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매의 숏으로 1배 내려가면서 클로즈 됐던 자리에서 다시 현물 매수를 해서 우리가 분석했던 고점에 매도하고 그 고점에서 매도와 동시에 선물 매매의 숏으로 1배수로 들어가서 다시 클로즈가 되는 자리에서 현물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매매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진입을 정확한 자리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체크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잠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체크리스트. 요거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공유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 이렇게 여기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이용하시는 분들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맞춰가지고요. 여기 6가지, 8가지 각각을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체크가 많이 되는 자리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시니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봤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분석했던 것을 가지고 매매하신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수익률이 일주일 동안 100%가 나왔더라고요. 구독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화면 공유를 풀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거는 저의 강의가 명강이었다라는 뜻으로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줌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내일 오후 9시에도 다른 강사님들의 줌 미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9시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